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학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웅도 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천우 지사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첫째,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과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농민 안전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 지사께서 추진한 경북 대구 통합의 의제와 군위 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점퍼를 입고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웅도 경북을 위하여 하루를 설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경북 발전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경북과 대구의 통합 의제와 그리고 군위 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해야 할 아젠다를 도의원들과 심도 있는 수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결정을 하시려면 먼저 명분 축적을 통하여 설득 논리를 개발하였다면 동의를 구하는데 이렇게 생채기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원이 경북의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과 정치적 결단에 반대할 이유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실 때는 경북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경북 발전의 아젠다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에는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그리고 청도입니다.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청도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균형발전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19년 균형발전 지표 하위 40곳에 청도를 비롯하여 봉화, 영양, 상주, 의성 등 무려 경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표의 왼쪽은 균형발전 지표이며 오른쪽은 지망소멸 지도입니다. 왼쪽 그림의 항토색 부분은 균형발전 하위 25% 지역으로 경북 남부권 지역 중에서는 청도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섬처럼 외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붉은색 부분은 지방 소멸 고위험직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균형 발전도가 낮은 지역과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도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도내 시군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도는
경북 남부권의 작은 군지역으로 경상북도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표 2를 보면 청도의 낙후도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 2는 경북 전체 평균과 청도 간의 균형발전 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면상 36개 지표 모두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청도는 인구 증가율, 재정 자립도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률, 도서관 접근성,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36개 비교 가능 지표 중 21개 부분에서 경북 평균 이하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 낙후도 조사 결과에서도 청도는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개 강력시도 간 비교에서는 경북이 지역 낙후도 15위, 균형발전 지표 14위로 두 개 모두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자체 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통한 SOC 사업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보험만 조성한다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전라남도는 지역 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을 확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부터 재정, 교육,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등의 부분에서 전남형 균형발전 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사업 배정 시 균형발전 평가 하위 50%의 시군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불균형 요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개선 계획과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남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표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10월 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 창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28개 단체장 중 청도가 복지 사각 위험이 큰 지역 중 4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청도 국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힘겨운 시간을 겪어왔지만 그 시간을 극복하고 묵묵히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청도를 비롯한 경북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과 활기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시군 간 균형 발전은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균형발전 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 중심의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재원과는 별도로 일자리, 문화, 보건,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43%로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이스라엘의 21%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어르신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3년마다 발간되는 노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 부분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입니다. 2020년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우선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 복지 정책으로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응답자가 3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개선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모두 국고 보조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안타깝게도 자체 예산 사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인 일자리로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 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매우 부족합니다. 표 4의 경북 시군별 노인 일자리 현황을 봐주십시오. 경북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공익활동형이 86%로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청도를 비롯한 8개 군단위 지역은 공익활동형이 100%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인 시니어 클럽이 있는 시단위 지역과 의성, 청도, 칠곡군 등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청도를 비롯한 7개 군지역은 노인 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이 없어 공익활동형을 제외하고는 특화되고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2020년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면 58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국비 없이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15개입니다. 도와 시군 등이 함께하는 사업이 24개나 됩니다.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의 투자와 무관심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경북도의 노인 인구는 59만 명, 고령화율은 22.5%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이에 진입했음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너무나 초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잠시 봐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시군의 이름만 치면 손쉽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구인 정보와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경기도, 서울과 여건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북은 전국 고령화 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등 각종 고령인구 지표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가난한 경북의 어르신들에게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노후 파상, 하루 노인의 경험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할 때 노인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노인의 역할이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미래에 생겨나는 일자리 중에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 살아남는 노인들의 길일 것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복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만 맞추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례적인 일자리에 노인 숫자 채우기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 경북도 자체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를 청도를 비롯한 군지역에 확충하고 이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와 서울시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민안전보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 하였습니다. 생명과 미래의 농촌이 되고자 한다면 노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의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으로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경북의 농민안전보험 현황은 어떨까요? 표 6의 농민안전보험 본인부담 비율 현황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도 단위 지역 중 경북도 농민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비율은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농민 안전보험의 가입률도 낮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강력도 평균은 약 51%입니다. 경북은 43%로 9개 도단위 지역 중 8위입니다. 정말로 농도 경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농촌은 직업과 거주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농작업 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농작업 손상의 약 41%가 농업기계 관련 손상이며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및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재해를 건설, 기계, 항만 등의 산업재 분야로 극한해온 측면이 강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97.8%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 농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농민안전보험 가입률 43%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민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15%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도 농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민 안전보험의 자부담 비율 30%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농도 경북의 농민 안전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어 3년 내에는 15%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님,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책 마련과 시행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제는 과거를 보고 현재의 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 즉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는 시대가 왔음을 아시고 도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기평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 도내 시군간 균형 발전 대책,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행정복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를 많이 해주고 계시며 폭넓은 해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왕성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1회 지방의회 복지대상 전국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